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내일 UFC 대회에서부터 시작되는 UFC의 종합격투기의 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미 현지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내일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이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엄청난 변화들이 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라운드의 개념이 바뀝니다. 자, 그라운드의 개념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라운드에 있는 상대에게는 안면에 대한 킥이나 니킥 공격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부터는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내일부터 바뀌는 그라운드에 대한 룰은 어떻게 되냐면, 두 손과 두 발 외에 몸의 다른 부분이 땅에 닿아 있어야 그라운드로 인정이 됩니다. 두 손과 두 발만 닿아 있으면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냐면, 태클 들어갔다가 실패한 자세, 흔히 프론트 헤드락 자세 이런 데에서 손을 하나만이라도 땅에 짚고 있으면 이게 그라운드 자세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논란이 많았죠? 손바닥이 닿아야 그라운드다. 아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만 좀 닿아도 그라운드로 쳐야 된다. 이게 미국의 주마다 체육위원회마다 규정이 달라서 상당히 혼란이 좀 많았었죠. 또 과거에 보면은 크리스 와이드먼과 게가드 무사시의 경기에서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예블로예프와 아놀드 앨런이 싸웠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상대 태클을 약간 막은 상태죠. 상대 머리 상체가 밑에 딱 이렇게 제가 잡고 있을 때 제가 니킥을 하는데, 상대가 손을 땅에 짚고 있으면 그라운드가 되니까 이걸 끌어올리면서, 그럼 끌어올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면 그 순간 손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 니킥을 차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반칙 아니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순간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논란이 많곤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라집니다. 손은 앞으로 손바닥이 붙어있든 손가락이 붙어있든 의미도 없습니다. 두 손 다 붙였어 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두 손이 다 붙어 있어도. 그러면 그 외의 부분이 뭐냐? 손과 발의 외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부터 내려가면 팔뚝이 있겠죠. 팔뚝. 손만 이렇게 짚은 게 아니라 팔뚝으로 그라운드를 짚게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 엎드려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다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엉덩이를 딱 땅에 대고 등 대고 눕는 자세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그라운드가 되니까 엉덩이가 닿는 부분 중요해지겠고, 그리고 당연히 무릎입니다. 무릎이 하나 닿아 있거나 팔뚝이 하나 닿아 있거나 그러면 그라운드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손만 닿아서는 안 되고 이거는 그라운드지, 그라운드에 간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어야 그라운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12시, 6시 수직 엘보우가 허용이 됩니다. 존 존스가 맷 해밀에게 했던 반칙 공격, 그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제까지의 선수들의 반응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반응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여튼 수직으로 찍는 엘보우도 내일부터는 다 허용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 룰 변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 그라운드의 개념이 변하는 그 첫 번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래플러들이 좀 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레슬러들의 태클을 막고 타격가들이 오히려 니킥을 날리고 하면서 카운터를 타격가 입장에서 그래플러에게, 레슬러에게 많이 날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잘못하면 이건 그래플러들이 더 유리해집니다. 태클이 막힌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레슬러들 생각해보세요. 치마에프 같은 사람이나 하비, 마카체프 이런 사람들 보세요. 태클 실패한 다음에
꾸물꾸물 움직이는 스크램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히려 레슬러들은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간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니킥은 못한단 말이에요, 앞면에. 근데 거기서 일어났다 다시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 꿇었다 뭐 이러면서 스크램블 동작을 하는 레슬러들을 잡아놓고 니킥을 찬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반대로 태클에 걸려서 넘어진 선수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동작에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클 걸려서 넘어졌어요. 꽝 넘어져서 자 일어나야지 하고 할 때 뭐 치마에프나 하빕 같은 사람 보시면 눌러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돌아서 백을 잡으려고 하거나 이때 또 백 주고 도망가려고 할 때 이럴 때 지금은 거기서 니킥이 막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운터로 저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타격가보다는 이거는 그래플러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그래플링에서 공격이든 수비든 좀 애매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독이 될 거예요. 치마에프처럼 극강으로 그래플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태클 당했는데 꾸역꾸역 일어나는 동작에서 빈틈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태클해서 눌러놓고 싶은데 거기서 또 빈틈이 있는 사람들은 룰 변화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직 엘보 공격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선수들이 보통 그 전에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12시, 6시 수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돌려서 찍고 이런 게 많았어요. 거기서 조금 틀어진 각도, 12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1시에서 시작하는 각도, 1시에서 시작하는 각도는 룰상으로는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각만 조금만 틀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라운드의 정의 변화만큼의 임팩트는 아니더라도 내일 대회에서보다는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 룰에 익숙해져서 엘보우 공격을 좀 더 자유롭게 구사를 하게 되면 개비기를 하려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겨드랑이 팔 때 예로 들면 상대가 제 겨드랑이를 파면은 돌려서 파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겨드랑이 파였다 그러면 상대 팔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제 팔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팔로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저의 겨드랑이를 완전히 팠어요. 그러면 내가 팔 수가 없어요. 이때는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파야 되는 길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해서 위쪽으로 빼서 나가야 되는 그런 길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어찌 보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바꿔 때리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쭉 때리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 되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쭉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찍고 뭐 일로 갔다가 이렇게 찍고 상당히 자유롭게 엘보를 선수들이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응용을 해서 이 동작 하나라기보다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폭넓은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좀 더 예상치 못한 공격을 순간순간에 퍼부는 선수들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기술을 허용하면 태국 낙마이들이 잘 사용하는 이 기술로 쇄골 같은 데를 찍어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척추 부위라든지 후두부나 이런 금지된 부위가 아니면은 모든 부위에 대한 그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워낙 단단한 부분이니까 여기 이마나 이 정수리 가까운 데에도 순간적으로 퉁퉁 찍어도 큰 컷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겠고요. 이번 대회 지금 몇 시간 전에 전해진 비보가 내일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데릭 루이스 선수가 빠지게 됐는데 데릭 루이스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졌던 미디어데이에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나는 어차피 12시, 6시 그 수직 엘보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한테는 상관없다라고 좀 농담 섞인 대답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찍으려고 했을 때 어깨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은 저도 어깨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찍으려고 하다가 이 동작에서 이미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내회전으로 이렇게 돌리신다기보다는 외회전으로 이쪽으로 회전하는 걸로 들으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깨가 좀 끼는 듯한 느낌은 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플러에게 유리하냐 타격가에게 유리하냐라는 대비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래플링의 능력이 좀 애매한 선수들, 타격가이든 그래플러이든 뭔가 그래플링 자체가 좀 애매한 선수들에게, 그리고 약간 붙어서 좀 개비기를 하려고 좀 잡아놓으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룰 변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룰이 도입되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건 뭐 사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죠. 어떤 새로운 규칙이 생겼을 때 그 도입 첫날 처음 이럴 때가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하고 심판들도 내일 다들 처음이니까 곤두 세우고 있을 거고, 선수들도 약간 얼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큰 KO가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 한번 내일 저 UFC 대회 중계 봐주시면서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